안녕하세요. 신림경의한의원 원장 장재혁입니다. 가임기 여성에게 있어서 생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징표가 됩니다. 사람은 기와 혈로 구성이 되는데 남성의 경우는 기를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는 혈을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생리, 임신, 출산 이러한 생리 활동들이 모두 혈을 소모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 있어서 혈액 대사 기능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혈액 대사 기능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생리 상태입니다. 생리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음식 관계, 과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고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혈액 대사 기능이 안 좋아질 때 생리를 통해서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 있어서 생리는 가장 중요한 건강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생리통의 원인에 따라서 일단 생리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원발성 생리통이 있습니다. 원발성 생리통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자궁 내 질환이 없이 생리통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2차성 생리통 또는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난소 남종, 그리고 골반염증 등에 의해서 이러한 질환들에 의해서 생리통이 나타나는 경우를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생리 전에 생리통이 나타나는 경우나 생리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생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리통이 나타나는 경우는 자궁에 어혈이나 노폐물이 많이 형성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궁혈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2차성 속발성 생리통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가 나타난 이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자궁 내에 혈이 부족한데 생리를 통해서 또 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욱 혈이 부족해져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로 원발성 생리통과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리통의 치료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궁 내에 혈을 보호하는 약제를 쓰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평생 동안 생리, 임신, 출산 등을 통해서 자궁에 혈을 많이 소모하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궁 내 혈을 보충하게 되고요. 생리통의 양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약제를 가미하게 됩니다. 생리 전에 통증이 있거나 생리 전부터 생리 후까지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자궁 내에 어혈이나 담원 노폐물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약제들을 추가하게 되고요. 생리가 시작되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에 생리통이 나타나는 경우는 자궁 내에 혈이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궁에 혈을 보충하는 약제를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생리통의 치료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를 잡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3개월 내내 한약을 쓰는 것은 아니고 10일에서 20일분 한약을 쓴 뒤에 생리 상태를 지켜보고 다시 한약을 쓰고 하면서 3회 정도 생리 양상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생리통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한약을 써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이유는 양상에 따라서 몇 가지 원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짧아지는 경우는 자궁에 열이 많이 형성이 돼서 그런 경우입니다.
자궁에 열이 많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생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자궁에 혈이 많이 부족해진 경우에 그런 양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궁 내에 혈이 많이 부족해지는 대표적인 원인들로는 과로로 인해서 피로가 많이 누적된 경우, 또는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흔히 많이 하게 되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음식의 섭취량이 급작스럽게 줄었을 경우에 자궁 내에 혈이 부족해지면서 자궁의 생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생리기간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궁 내에 담음이란 노폐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이나 이러한 대화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생리의 색이나 덩어리가 나타나는 것들은 양상에 따라서 몇 가지 원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생리색이 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궁에 열이 많이 축적이 되는 경우에 생리혈이 검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의 생리색이 덩어리지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 내 혈이 덩어리가 져서 생리가 나오는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운이 울체되는 경우에 자궁 내 생리혈이 덩어리가 지게 됩니다. 또 어떤 여성분들은 생리색이 옅고 양이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피로나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서 자궁의 혈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생리색이 옅고 생리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리통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생리통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서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은 평상시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핫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항상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생리통 당시에도 도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마실 만한 차로는 당귀, 익모초, 귤피 이러한 약재들을 1대1로 해서 차를 끓여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익모초의 경우는 임산부에게는 금기된 약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귤피 같은 경우는 귤의 껍질을 말하는데 농약을 쓰지 않은 무농약 약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한의원을 방문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 자극법이 있는데요. 바로 삼음교라는 혈자리입니다. 삼음교라는 혈자리는 다리 쪽에 3개의 경락이 교차하는 자리라고 해서 삼음교라고 합니다. 이 혈자리를 지압해주면 생리통이나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유용한 혈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음교 혈자리를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혈자리를 잡을 때는 골도분천이라고 해서 자기 몸의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혈자리를 잡게 됩니다. 삼음교 혈자리는 안쪽 복숭아뼈, 종내과의 가장 올라온 부위에 새끼손가락 끝을 대고 이 검지가 올라와서 끝나는 부위의 한가운데를 잡아주면 이게 삼음교 혈자리가 됩니다. 이 네 마디의 길이를 한의학에서는 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음교 혈자리를 잡고 손가락이나 이런 괄사를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면 혈자리 자극을 통해서 생리통이나 자궁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삼음교 혈자리를 잡을 때는 족 내과의 안쪽 복숭아뼈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올라온 부위에 새끼 손가락을 대고 이 검지손가락이 끝나는 자리가 바로 삼음교 혈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삼음교 혈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 자리를 손가락이나 검지나 엄지 또는 뾰족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괄사라고 하는 도자기 제품이고요.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 위험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혈자리 자극을 수시로 주면 자궁이나 생리통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